커피는 신선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하루에 3잔 정도는 괜찮아.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냐고. 현혹되지 마소. 중요한 게 뭔지 모르면 현혹이 됩니다. 지난 시간이었죠? 커피 학원 가서 잘못 배우는 3가지.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일반인들 90%가 하고 있는 쓸데없는 짓 3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짓 첫 번째, 갓볶은 커피 구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싱싱한 걸 유독 좋아해요. 그래서 갓볶은 커피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떤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우선 갓볶은 커피를 사야겠죠. 그리고 이 갓볶은 커피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씁니다. 방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커피는 신선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제 보관법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맛있게 보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상을 왜 보겠어요? 커피를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갓볶은 커피는 맛이 없어요. 갓 로스팅 되어진 커피는 그 원두 안에는 가스가 가득 차 있고 물과 커피가 만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밋밋한 커피밖에 안 만들어져요. 아무리 맛있는 향을 품은 원두라고 하더라도 그 향이 뽑히지 않는 거죠. 냉동실에 보관을 하더라도 디게싱, 그러니까 가스를 충분히 빼준 뒤에 보관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냉동실로 직행하는 건 안 돼요. 원두벨입니다. 갓볶음 원두를 구입하신다면 최소 3일은 디게싱을 해주고 커피를 드셔야 되고요. 사서 바로 드실 거면 최소한 5일은 지난 원두를 구입하시는 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쓸데없는 짓 두 번째, 전문가 의견 구하기입니다. 전문가 의견들은 분명 들을 게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전문가 의견 듣지 마라, 이 이야기는 맛있는 커피를 물어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전문가들 중에서 맛있는 커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맛있는 커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단맛이 결합된 신맛, 부드럽고 묵직한 바디에 과일향이 묻어나는 클린한 커피. 이게 맛있는 커피의 특징이죠. 아니죠. 이건 커피 점수 높게 받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커피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90점이 넘는 커피를 딱 맛보여줘요.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와, 딸기 향이 나네? 메론 향도 나는 것 같아. 와, 커피에서 이런 향이 나다니 너무 신기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뭐야? 이상해. 나 이런 맛 진짜 싫어. 이런 반응이 90% 나옵니다. 표현이 좀 좋은 분들은 된장맛 난다는 표현도 하시고요. 술 먹고 나서 토하고 나서 올라오는 신맛 난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맛있는 맛을 왜 남들한테 물어봐요? 내 입맛에 맞는 게 맛있는 거지. 자, 맛있는 커피는 본인의 취향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의 맛은 생두와 원두, 즉 원두가 80% 정도 관여를 하고요.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백전백승. 본인 취향을 알고 원두 특징을 알면 원두 선택에 실패가 없다. 특히나 스페셜티 커피는 더더욱 호불호가 많은 커피거든요. 그래서 비싼 커피일수록 더더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취향을 모르신다, 우선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제가 경험하는 순서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한 중남미의 중강배전 커피부터 시작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개성이 강한 아프리카 지역의 약배전 커피를 맛보는 순서가 괜찮습니다. 제가 리뷰한 것처럼 배전도별로 원두 맛을 맛보는 순서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세 번째 쓸데없는 짓은 다이어트용으로 커피 마시기입니다. 커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도움이 되는 커피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커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신다고 해서 그냥 빠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고요. 신진 대사량이 늘어나는 거죠. 일정 시간 동안. 무슨 말이냐면 커피를 마시고 운동을 하면 칼로리를 좀 더 빠르게 소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운동을 안 하고 살 빼려고 주구장창 커피를 마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제 영상 보셨죠? 수분 다 빠져가지고 피부 푸석푸석해지고요. 그리고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잠자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옵니다. 또는 피곤해서 잠이 든다고 하더라도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잠을 자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잘 자는 거거든요. 숙면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아무 커피나 주구장창 마시면은 다이어트는커녕 몸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커피는 그럼 하루에 몇 잔 정도 괜찮을까요? 하루에 3잔 정도는 괜찮아. 들어보셨죠? 그래서 3잔까지는 마셔도 괜찮은 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 있고 괜찮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사람,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안 돼요. 커피가 안 받는 겁니다. 이 커피의 카페인이 우리가 피곤하고 졸릴 때 좀 쉬라고 뿜어내는 성분을 강제로 막아버리거든요. 쉬어주는 게 건강에 좋은데 이 커피가 강제로 막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겠죠. 그래서 어차피 일어나야 되는 아침에 커피를 마셔주는 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자는데 지장을 주는 타이밍에 커피를 마시는 건 자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탁 꽂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 몇 살인가 그렇거든요. 이게 평균 수명이에요. 빨리 죽는 것 같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 수명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단지 그때는 의학이 발달이 안 돼서 전쟁이나 전염병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 일찍 죽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을 팍 깎아먹은 거고요. 자, 하루 커피 평균 3잔 괜찮다. 평균이에요. 평균. 자, 결론은 본인한테 이 커피가 건강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커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찾으셔야 되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탄커피라고 한창 유행을 했잖아요. 이 커피는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진짜 방탄커피의 원리를 알고 커피를 제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대로 알고 만든 게 아닌 방탄커피를 잡수시면 부작용 작살납니다.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방탄커피를 치면 관련 검색어로 방탄커피 부작용 바로 뜹니다. 인스턴트 커피로 만드는 방탄커피 같은 경우는 그냥 거르시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고요. 이참에 진짜 방탄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마무리 발언입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쓸데없는 짓 3가지. 첫 번째, 맛없는 상태로 냉동 보관. 두 번째, 전문가한테 맛있는 커피 물어보기. 세 번째, 다이어트용으로 커피 마시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커피는 우리가 정말 많이 마시는 음료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마실 거고 몸에 축적되는 커피의 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오늘의 이 내용들을 통해 좀 더 맛있게, 좀 더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커피 라이프를 즐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커피 디자이너 제이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안녕!